이번 사연은 본인이 허락한 일인데 그 일을 했다고 화를 내는 정신병자 시어머니를 일주일간 알아눕게 만든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얘기하려고 게시판에 들어왔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시어머니 안 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에요. 맞벌이하고 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참 독특하고 모난 시어머니를 만나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기도 전부터 저에게 안부 전화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도 전화를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는 건 더 어렵고 어른께 할 말도 없고 억지로 말을 하다가 실수할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경상남도 끝에 있는 지역이고 시댁은 서울입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값을 많이 보탰고 시부모님 도움은 전혀 받은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목소리 듣는 낙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고 얼굴 까먹지 않게 시댁에 자주 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 친구들에게 직접 청첩장 주고 싶어서 고향에 내려갔다 왔고 올라오자마자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안부 전화는 요구하면서 막상 제 얼굴을 보면 늘 화를 냈고 야단치기에 바쁜 분이었어요. 어김없이 그날도 그랬고요. 제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뭐가 또 서운하신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신랑은 식당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상태였고 자리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다. 넌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어딜 가면 간다고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다녀와야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말도 안 하고 집에 갔다 오냐? 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발로 제 집에 가는데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 저 아줌마에게 왜 제 집에 갔다 온다는 인사를 해야 하나요? 그때 반발심이 차올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인사도 안 받더니 아들 없는 자리에서 제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어서 시부모님과 식사 한번 하자고 했고 시간과 장소를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하루 전에 약속을 취소하셨어요. 저희가 만든 청첩장 시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바탕색이 아닌데 신랑이 고집부려서 인쇄를 맡겼다고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변덕을 부리면서 저희 부모님과 만날 약속도 취소한 것이었죠. 청첩장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에 보태주신 거 하나 없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혼자 화나 있고 나중에는 청첩장 색깔이 그게 뭐냐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맞추고 싶었는데 이제 내 아들은 젊은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 엄마 말은 듣지도 않는다며 신랑 앞에서 펑펑 우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지들끼리 상의하고 청첩장 찍었다고 서운하다고 하셨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신랑이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게 참 스트레스였지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던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지내려고 했어요. 저는 가을에 결혼을 하고 회사 다니고 살림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시어머니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집에 좀 들릴 수 있냐고 하셨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에게 쌓인 게 많은데 오늘 집으로 올래? 지금 전화로 할까? 하셔서 일단 전화 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왜 또 너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따가 부모님 댁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가서 쉬려고 하는데 왜 불러요? 하며 언성 높이며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자주 소통하고 싶어서 며느리 안부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전화한 적 거의 없어. 그래도 처가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셔. 근데 엄마는 왜 며느리한테 전화를 못 받아서 이 난리예요? 하고 말했고 며느리랑 사위랑 같냐? 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네 놈이랑 할 말 없으니 썩 꺼지고 나는 며느리랑 얘기할 거야. 넌 닥치고 집에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다가가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다 하세요. 하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안부전화야.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이라고. 그게 내 소원이니 좀 들어줘. 네가 하도 전화를 안 하니 주변 할머니들한테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 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엄마, 요즘 안부전화 강요하시는 거 무식한 시어머니라고 소문나요. 그 할머니들이 며느리랑 실제로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는지 몰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진짜로 전화를 자주 받는지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요. 우리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2번은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라고 선을 그었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내 아들 이렇게 만든 게 너지? 원래 얘 되게 순했어. 엄마한테 대들고 따진 적도 없어. 근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누라 편만 드는 등신이 됐네? 하며 저에게 서운했던 거 모두 쏟아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에 회사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고 무음으로 해놓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어머님이 전화하신 걸 알고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까먹고 그날 전화 안 드린 적이 한 번 있긴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날 일을 언급하시길래 통화 기록 보여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신랑보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티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화난 말투로 혼내고 지적해도 시어머니이고 어른이니까 내내하고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전화하면 바로 화냅니다. 며느리 목소리 듣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친자식이 맞나 헷갈릴 정도예요. 신랑은 결혼 전에 중간 역할 못해서 제가 속상했던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엄마가 너한테 모진 소리 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쌈딱이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아들이 더 난리를 치니 더 화가 난 상태였어요. 올해 설에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 친정에 못 갔어요. 그런데 추석에 친정에 다녀온 후 시댁에 다녀왔죠. 시아버지는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추석 때 시어머니와 편하게 쉴 테니 저희에게 친정 잘 다녀오라고 하셨거든요. 추석 전에 같이 식사할 때도 분명히 그러셨고 옆에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친정 가는 표를 끊어놓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번 추석은 친정에 먼저 다녀온 뒤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결혼한 여자가 명절에 친정부터 다녀오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미 아버님과 다 얘기했다고 아버님도 이번 명절 잘 보내고 오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못 들으셨냐고 했더니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나한테 직접 허락을 받아야지 너희 마음대로 작당하고 친정에 다녀온 게 너무 괘씸하다 하시더라고요. 추석 2달 전에 남편과 쉬고 있었을 때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고 이번 추석은 친정에 먼저 다녀오라고 하셨고 남편이 엄마는 뭐하고 계시냐 했었거든요. 그때 내 옆에 앉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서 다 듣고도 모른 체하고 며느리 잡으려고 하는 분이세요. 추석 전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미리 가게 된 것이고 설에도 못 가봐서 저희 부모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잘 다녀오라고 하셔서 기분 좋게 다녀왔거든요. 추석 보내고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현관에 계셨어요. 준비한 용돈 봉투 드리러 안방에 갔더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군요. 신랑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10원짜리 욕을 포함해서 참 다양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어머니의 욕을 한 번 들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 모습을 보니 부끄러움도 없고 천박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저를 노려보면서 너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친정에 먼저 가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어서 푸세요 하고 말 못하냐?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애가 싹싹하지도 않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전화도 잘 안 하는 게 아주 싹수가 노래 보였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어머님은 니놈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으니 이 방에서 꺼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은 말할 줄은 아는데 들을 줄은 모르는 분이세요. 신랑이 엄마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니 저희가 틀렸고 막되먹은 자식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하도 소리 지르고 욕을 하는 통에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내가 쟤들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 생각했어. 내 아들이 마누라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천지분간 못하는 등신이 될 줄 몰랐어. 또 이 말을 하시더군요. 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다시 벗고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고 물으니 그래, 내가 못할 말 했냐? 하며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님 지금 말실수하셨어요. 저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참고 살았어요. 하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은 일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듣다 말고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은 잘못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자식벌 되는 며느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있고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아주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니 어머님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어른이니까 내내 했던 것이었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서운한 마음을 얘기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느꼈던 섭섭한 마음만 표현하며 적반하장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원래 선하고 착한 앤데 너같이 여우 같은 년을 만나서 변했다. 사위는 나한테 엄청 잘한다. 용돈도 많이 주고 싹싹하게 잘한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바라는 안부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나랑 친해질 생각을 안 하냐고 다다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원하는 안부 전화 자주 못한 거 죄송하고 추석표 끊기 전에 어머님께 따로 전화 안 한 거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께 사과 다 했으니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혼내려고 하고 막말한 점 사과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신혼이 어머님 때문에 지옥으로 느껴졌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나는 너한테 당연한 일을 한 거다. 그런데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서 사과할 것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1분 정도 지그시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그 상황이 어색한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신랑은 옆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 얘기 안 듣고 싶어. 남편 할 생각 없어. 라고 하실 뿐이니까요. 신랑과 시댁을 나왔고 신랑이 며느리 앞에서 결혼 잘못시켰다고 말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다시 집에 가서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동안 내내하고 대답만 하다가 시어머니와 대화라는 걸 시도했고 차분히 대화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편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냈는데 답은 없더라고요. 답장을 기다리다가 직접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끝나도록 벨이 울려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1시간에 한 번씩 5번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걸었지만 안 받더라고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저 보기 싫으신가 봐요. 문자는 읽으셨는데 저 전화도 안 받으시니 저와 대화를 거부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저 안 보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평생 어머님과 안 보고 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이 없더군요. 또 다음 날이 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안 받았죠. 시어머니는 몇 시간 뒤에 전화를 하더니 잠시 후에 전화를 또 하고 저녁에는 전화가 20통 넘게 왔어요. 다 안 받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기회를 드렸고 결심한 대로 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집착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제 우리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하더니 또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갈 거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시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 남편과 통화하고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자식이 배신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울부짖었대요.
자식 취급을 해주면 자식이 배신하는 법 없겠죠. 근데 자식 대접은 안 해주면서 효도만 바라니 버림받은 거죠. 시아버지도 저희 편이에요. 남편과 통화하는 것도 시어머니 몰래 하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아들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거라고 원망하신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본성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며느리 고생한 거 안다고 하시면서 평생 안 와도 좋다고 하셨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 노력 중이에요.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요.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원래 미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안 보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잘하셨습니다.